현재 중국의 꿈, 아니 더 정확히는 시진핑의 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꿈은 바로 베이징을 사상 최초로 동계 하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상징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이 대단한 올림픽에는 최악의 상황들이 등장하여 베이징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최초가 될 상황에 놓였죠.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올림픽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을 판인 것인데요. 악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아무리 봐도 하계 동계 동시 개최 도시로 남기보다는 그냥 진행해서는 안 될 올림픽으로 남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중국은 신났습니다. 아니 신난 척이라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영자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는 동계올림픽 10일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베이징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고 경기장도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며 베이징은 올림픽을 위해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싶어 영자 관영 매체까지 동원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국제사회는 이와 반대로 베이징 올림픽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점들은 정말 상상 초월의 수준입니다. 우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로 인하여 중국에서 올림픽을 하는지 운동회를 하는지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미국의 폭스뉴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푸틴은 베이징 올림픽을 지지하고 있고 올림픽에 참가하여 시진핑과의 만남도 이미 예정해둔 상태입니다. 스포츠의 정치화와 시위적인 보이콧에 반대한다는 말로 우방 중국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푸틴의 입은 중국의 우호적이었으나 푸틴의 행동은 전혀 반대라는 점이겠죠. 미국의 블룸버그는 정확히 오늘 이 영상의 주제를 그대로 헤드라인으로 잡았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진핑의 올림픽 꿈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기사의 헤드라인인데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푸틴의 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람은 중국의 시진핑일 것이라는 기사는 푸틴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합류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 분석가들은 시진핑이 가장 원하지 않을 일은 푸틴이 미국 유럽과 함께 글로벌 안보 위기를 촉발시켜 중국의 큰 이벤트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에게 이것이 왜 치명타인지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진핑은 올해 말 전례 없는 세 번째 임기에 대한 지지를 구하고 있어 국내에서 자신의 위신을 높이려 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들을 저지하기 위한 부분과 북한 문제에서 협력해왔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엉망진창인 상황을 즐겨왔으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같이 상대방의 국익에 있어서는 중립을 지켜왔던 사이라는 기사는 시진핑은 12월 푸틴을 오랜 친구라 불렀고 푸틴도 이에 화답하는 사이였으나 지금 푸틴 때문에 이 오랜 친구 사이에 금이 갈 판이라는 것입니다. 시진핑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올림픽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하는 것은 이러한 온기를 깨뜨릴 수 있고 중국을 외교적 싸움에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는 것이며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외교관에 따르면 시진핑이 최근 푸틴에게 올림픽 기간 동안만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주재 중국 대사관 역시 이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는 것인데요. 즉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 미국 간의 갈등은 모르겠고 올림픽이 개판될까봐 노심초사한 시진핑은 푸틴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푸틴은 현재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부인하고 있다는 기사는 러시아 외무부는 시진핑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와 올림픽에 관련해 무엇을 물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거짓이라 일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모든 국가는 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패럴림픽 종료 7일 후까지 전통적인 UN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한 부분도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푸틴이 올림픽 기간 동안 신중히 행동해야 함을 지적했다는 기사는 푸틴은 이념적 파트너의 이익을 고려하고 가능한 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의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선임연구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도 맞고 실제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난다면 베이징 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존재감 없는 올림픽으로 영원히 기록이 될 것도 사실인데요. 이 시점에서 주목할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필요 이상의 큰 목소리로 바이든이 고함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와 중국 이 두 나라와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더 키우는 것이야말로 일거양득, 즉
베이징 올림픽도 망치고 러중 간의 이간질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일 것인데요. 러시아의 치명타를 날릴 제재에 대한 논의와 대사관 이슈 그리고 파병에 대한 대비까지 이 상황을 점점 더 확장 국면으로 몰고 가는 것은 실제 위험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된 것은 물론이겠으나 러중 간의 이간질 효과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의견 일치를 하지 못하던 EU와 미국 간의 관계에서도 간만에 단합까지 연출할 수 있으니 한방에 일거삼득까지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우크라이나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와도 직간접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추후 따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만 오늘 주제인 중국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면요. 지금 중국이 걱정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크라이나 문제가 맞지만 이 외에도 이미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최악의 문제들과 말 같지도 않은 색다른 정책들도 등장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 중인 중국 상황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 올림픽 개막식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도시를 덮칠 엄청난 대기 오염을 우려하여 극히 불리한 날씨와 싸우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의 대기 오염 상태는 보라색으로 바뀌었는데 이 색상이 의미하는 바는 미세먼지가 매우 건강에 해로운 수준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1월 31일 음력 설전야를 앞두고 더 악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시진핑이 올림픽 때만 되면 맑은 하늘과 중국의 깨끗한 공기를 연출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을 위한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8년 하계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도 푸른 하늘을 연출하기 위해 수백 개의 공장을 폐쇄하거나 이전시키고 수천 개의 가정용 석탄 보일러를 천연가스 보일러로 전환했던 적이 있었으며 그 노력은 실제로 50%의 공기질 개선으로 이어졌었다는 기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인공 강우를 비롯 제철소와 화력발전소의 생산을 줄이는 것은 물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푸른 하늘을 선사하여 기후 위기에도 최고로 앞장서 있는 중국이라 포장을 하고 싶은 시진핑이 자칫하면 중국의 환경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어 그들의 오염 상태를 스스로 증명을 하는 올림픽을 주관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베이징의 인공적인 하얀 올림픽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엄청난 기후 위기까지 만들어낼 것이라 지적하고 있는데요. 베이징의 인공눈을 조성하기 위하여 4,900만 갤런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입찰 과정의 IOC 평가에서도 이미 위험하다고 강조된 바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베이징은 1년 내내 물이 부족한 지역이며 홍수에 취약한 중국 남부의 양수 공급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정부는 광대한 저수지 네트워크가 있어서 물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압력만을 가할 것이기에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부합한다고 하였지만 1980년 동계올림픽부터 밴쿠버, 소치, 평창까지 인공눈이 사용된 적은 많이 있었어도 이렇게 전적으로 인공눈만으로 운영되는 동계올림픽은 이번이 처음이라 지적했는데요. 실제 알파인 스키 종목의 선수들은 인공눈 위에서 경쟁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으며 크로스컨트리 선수들 역시 부상과 경기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동계올림픽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에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또 하나 있는데요. 도쿄가 어쩔 수 없이 올림픽을 강행하게 만들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인 미국의 올림픽 중계방송국 NBC와 관련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국회의원들은 NBC에게 베이징 올림픽 중계를 할 때 중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NBC는 이 외에도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데요. NBC는 이전 올림픽과는 달리 역학적, 지정학적, 물리적 문제가 혼합된 총체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와중에 NBC는 미국에서 가장 큰 TV 이벤트인 미식축구 슈퍼볼 중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NBC 경영진에게 중국 공산당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낸 상황이라는 악시오스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NBC는 베이징 올림픽의 중계진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팬데믹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중국의 탄압일지도 모릅니다. 선수들과 언론에 대한 탄압에 지금 주요 외신들은 들끓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이징의 올림픽 공식 모바일 앱이 보안 결함으로 인해 손상되어서 선수들과 각국 공무원 및 기타 선수단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노출한다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국가들은 이런 보안 취약점을 우려하여 임시폰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올림픽
올림픽 기간 동안 베이징이 정한 규칙이나 올림픽 정신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선수를 처벌할 것이라는 중국의 경고가 있다는 영국 인디펜던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민감한 부분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경고인 셈이죠. 뉴욕포스트는 이렇게 선수들이나 언론들의 자유 위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선수들이나 외신 기자들에게 입 다물고 경기나 열심히 하고 경기만 중계한 뒤에 집으로 가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인데요. 믿었던 우방의 생각지도 못한 뒤통수에 지구 환경 위기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을 미세먼지 타이밍과 인공눈 이슈, 그리고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탄압이라는 말로 정의 내려질 국가 이미지까지 시진핑과 중국의 위대한, 아니 어쩌면 무모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향한 도전은 참으로 버라이어티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